구슬동자 윤돌이, 작두만신 윤이화, 성신황, 글문도사 김문정.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니들 뭐하니? 바람기가 있는 배우자랑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위 좀 잡아달라, 며느리 좀 잡아달라. 바람기 잡는 비방은 남근 있잖아요. 그 여자 집 방향 쪽으로 묻으면 헤어지기도 하거든요. 바늘 3개만 있으면 반드시 들어와요. 남자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침실에 뭘 두는 게 있어요. 조상에다가 부탁을 하든지 잡아줄 수 있죠. 세상에는 저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왜 나는 집이 없는 것일까? 궁금하십니까? 이 매매만큼은 우리 부당들 아니겠어요? 매매가 필요할 때 돼지 꼬리를 좀 써요. 혀 주변에 한쪽 뿌리를 잘라서 비방해요. A4 용지에다가 모든 성씨들을 수기로 다 쓰라고 합니다. 절대 비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관심 있는 것만큼 요즘 부쩍 더 많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비방, 결혼, 이혼 비방입니다. 요즘은 샤머니즘의 인식이 좋아져서 그런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한테 부부의 합이 있는지, 백년해로 하는지, 또 자손은 몇 명이나 낳을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애정에 관련된 의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한테 패스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골치 아프고 딱. 네. 저는 예비부부 저도 비방 안 해줍니다. 네. 왜냐면 어떤 학궁이 좋아도 인간이 안 맞는 거 한 끗 차이거든요. 맞아요. 두 사람 헤어지라면 헤어지겠어요? 안 헤어져요. 비방 해준다도 효험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예탐굿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합의 비방을 한다든지 이런 예탐 소례의식을 기본적으로 하거나 크게 구수로 해서 부부간의 합의를 기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연애운이랑 결혼운은 또 잘 다르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연애 때 정말 죽고 못 살고 좋아도 결혼해가지고 진짜 무슨 신혼여행 가가지고 헤어지고 1년 만에 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기 때문에 비방이 다가 아니고 굿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해요. 예탕굿을 잘못하면 살인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 안 해요. 네, 예탕굿을 잘못하면 어느 한 곳에 치우치다 보면 집착이 돼버리거든요. 집착이 돼버리면 살인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탕굿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손님분들 중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하는데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면 하는 남자마다 죽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남자 쪽이 절명을 한다거나 사주에 단명이 들어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마지못해 합의 비방을 붙이기도 해요. 이번은 진짜 정말 마지막이 되고 싶은 거죠. 팔자가 혼자 살 팔자인데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럼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되나 봐요. 각자 속옷에 사주 적고 청실홍실로 감아서 신당에 일단 기도로 해줘요. 그리고 운을 싣고 그러고서 부부가 들어갈 신혼집에 좋은 날 길을 택해서 미리 갖다 놓고 원앙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 원앙으로 패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드리죠. 결혼 전에는 비방 문의가 많은데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 결혼 생활 중에도 비방 문의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바람이나 이혼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많아요. 나는 이제 도대체 이해가 불가하더라고. 젊은 층 분들은 바람 폈다 그러면 맞바람 피든지 아니면 대부분 이별을 원하고 오히려 그냥 끝낸다라는 걸로 확정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기를 잡아달라고 하는 경우는 전 거의 드물어요. 오히려 부모들이나 엄마들이 와서 사위 좀 잡아달라, 며느리 좀 잡아달라, 내 딸 좀 잡아달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설득하는 경우가 있으면 몰라도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저희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그걸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혼을 하기 싫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솔직히 사귈 때야 바람 핀다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결혼 후에야말로 바람기 잡는 비방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시중에 파는 남근 있잖아요. 신랑의 사주를 적고 백사장에 고운 모래 있잖아요. 그걸 한 움큼 가져와서 후라이팬에 달달달 볶아요. 그 남근하고 같이 빨간 보자기나 이런 데 조그만하게 해서 우리 신령님 그 천 있잖아요. 그걸 조금 잘라가지고 거기다 돌돌돌 말아서 신혼 예단 이불 속에 숨겨놔요. 실제로 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의 정기가 죽었더라고요. 아니면 내연녀와 떼어주는 방법도 있긴 해요. 여자 속옷에 내연녀의 사주를 적고 목대에 쇠고기를 말아서 그 여자 집 방향 쪽으로 묻으면
이 동태가 썩는다 하더라고요. 생선과 육고기는 서로 극과 극이니까 생선은 상하면서 이 냄새가 나서 좀 내 언니한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게 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난 배우자 사진이 있으면 그 얼굴 방향 그거를 놓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이제 그거를 바깥에 나가 있는 남편의 마음을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비방이 있거든요. 저는 사진하고 바늘 3개만 있으면 집은 반드시 들어와요. 그래도 애인일 시절에 바람기를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럴 때는 변심하지 않게 하는 비방을 쓰기도 하잖아요. 저는 조개 껍데기나 소라 껍데기 사용해서 상대방의 좀 속옷 함께 돌돌 말아서 땅에 묻어요. 그러면 땅속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러면 마음을 좀 잡아두는데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죠. 이혼을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막 해주고 싶어요. 이혼은 한 사람의 이제 마음으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방이 가능한 거고요. 저는 이제 남자와 여자 사진을 가지고 끊는 방법을 쓰는데요. 이거는 내가 설명해 드릴 수가 없는 게 따라하실 것 같아서. 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어요. 헤어지고 싶어요. 그럼 여자분들이 이건 다 따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기는 해요. 이혼을 어떤 분이 진짜 원하셨어요. 그래서 7번을 찾아왔는데 울면서 찾아오니까 왜 이혼을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신랑이 20년 넘는 세월 동안 경제적인 상황을 한 적이 없어요.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도 집에서 돈을 가져가면 가져갔지 대학을 보내지 마 이럴 정도여서 어머니가 정말 안 되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비방을 알려드렸는데 신발장에 있는 상대의 신발에 오래된 재단집에 옛날 양장점 이런 데서 쓰던 재단 가위를 상대방 신발에 이렇게 돌아오지 말라고 올려만 놔도 또 비방이 먹힐 때는 먹히더라고요. 좋게 이혼이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가 좋아지거나 화합하는 것도 비방으로 가능하다고는 생각해요. 한 입을 덮고 그냥 거사 치르면 하는 거지. 명답이네, 명답. 네, 다른 거 다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섹스리스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부적이나 비방체를 가지고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 거 요즘에 많잖아요. 불교사가 보면 남자 성기 모양 팔고 막 여우 맞아. 생식기 팔고 남군. 그쵸, 막 이런 거 굉장히 불교사 안 많잖아요. 가도 돼. 그냥 집에서 쿠팡이면 다 끝나. 그래, 쿠팡.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생식기, 또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 생식기,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경록, 금옥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보관을 한다든지 뭐 숨겨놓는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뭐 성생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비방하는 방법도 있다고들 합니다.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네? 제 쿠팡에 이제 생식이 다 거동나겠네. 비방에서 이제 성생활에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만약에 남자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침실에 이제 뭘 두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신명에서 약 처방을 주실 때가 있고요. 정말 너무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조상끼리의 싸움이거든요. 니네 조상이 더 세냐, 우리 조상이 더 세냐, 내 발밑에 꿇어 하는 그런 조상의 힘이 더 세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이혼이 또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조상끼리 또 합을 해서 이혼을 또 우리가 되는 거를 또 막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 국까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금전이 여의치 못한다면 마지막에 이제 비방을 써보는 거죠. 상대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둘이 잠을 어떻게 자는지를 일단 봐요. 그럼 거진 보면은 한 사람은 거실에서 자고 한 사람은 아이 방에서 자고 베개 등 돌리고 자고 이거를 좀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했을 때에는 둘이 같이 자라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거사를 치르게 돼요. 둘이 붙게 되면. 그러면 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비방, 뉴스에 이것에 대한 기사 정말 많은데 그만큼 저희한테 문의도 많습니다. 세 번째, 매매 비방입니다. 이 매매만큼은 부동산 업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우리 무당들 아니겠어요? 일단 집이나 가게를 매매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흙으로 빚어서 만든 저는 유황 거북이를 많이 쓰거든요. 유황 거북이를 4마리를 저희가 이제 써가지고 배꼽에다가 나가는 부적의 비방을 저는 써가지고 동서사방으로 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갈 때는 이제 거북이 방향이 출입구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머리가 다 그쪽으로 가게끔 해서 해놓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매매를 좀 많이 시켰어요. 꾸준하게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 쓰는 거예요. A4 용지에다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성씨들, 근데 모든 성씨들을 수기로 다 쓰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현관문에다가 걸는데 이것만 거는 게 아니라 이제 가위가 필요해요. 가위는 반드시 훔쳐와야 돼요. 근데 모르게 훔쳐와야 돼요. 누구가 됐든 몰래 가가지고 그 집 주방 가위를 몰래 훔쳐와가지고 L봉지를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가위를 걸어놓는데 가위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이걸 걸어놓는 게 아니라 가위를 벌려놓은 상태에서 이름 위에다가 같이 붙여놓으면 매매가 좀 잘 된다라는 비방이 좀 있죠. 그리고 개인의 운이 조금 작았을 때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100여 명의 성씨를 쓰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도와줄지 모르기 때문에 성씨를 쓴 지갑을 또 들고 다니셔도 재물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매매가 필요할 때 돼지 꼬리를 좀 써요. 주로 꼬리군요. 머리 아니면 콧대기 아니면. 꼬리, 꼬리 주댕이. 근데 옛날에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옛날에 돼지 꼬리를 말아서 이런 산이나 땅 매매를 할 때는 또 그게 잘 먹히더라고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돼지 꼬리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부적이나 지심 발동부 같은 거를 써서 산 내구탱이라던가 땅 내구탱이라던가 이렇게 묻어놓죠. 그러면 이렇게 돼지가 꼬리를 쳐서 이렇게 밟게 되니까 매매자를 빨리 데려온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 주변이나 터 주변에 한쪽 뿌리를 잘라서 비방을 합니다. 그 사람의 부모 기운까지도 확인해서 이제 없는 기운을 소장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나무가 없거나 물이 없거나 그러면 손가락에 금이나 은이나 지니게 하고요. 아니면 이제 도장 끝에다가 금을 순 금을 이제 뭐 해가지고 도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은도장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고에 가장 큰 우칸에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올려놓으라고 그러거든요. 그 밑에는 뭐 계약서나 기중품이라든가 뭐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도배를 한다는 마음에서 저는 맨 위에다가 금을 좀 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아까 글문도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데 저도 금고를 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들고 있고 그런 금고를 장롱이나 뭐 여러분들 카운터나 이런 데다가 이제 냅두고 맨 위에다가 금을 놓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나 이런 거를 이제 놓으라고 하고 이건 이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맨 상단에는 무거운 금을 올리는 이유가 밑에 있는 잔바리 돈들을 눌러주고 지켜주는 의미야. 항상 가지런히 깨끗하게 보관을 하고 금고를 사용하는 게 개개인의 금전을 조금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옛말에 집을 보러 갔는데 화장실이 급하면 내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보러 갔는데 나도 모르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벗고 들어가는 집은 자신과 잘 맞는 집이고 그 집의 기운이 자신하고 맞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는 집이 나랑 잘 맞냐 안 맞냐는 자기 직성만한 게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 행동을 보거나 내 초점을 보고 색깔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장사나 영업을 하는 곳은 항아리 입구 같은 그런 터를 저는 많이 고르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어가는 입구는 작더라도 이제 들어가서가 넓게 보이는 그런 집을 좀 택하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재물이 나가는 게 덜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절대 각진 자리 코너에 위치한 곳 그런 데는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런 곳에 들어가면 계속 코너에 몰리게 되고 금전운이 자꾸 이상하게 꼬이게 되고 막힌 삼거리 같은 데를 가면 시끄럽고 장사도 안 되고 구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피하라 하고 유리창에 하나라도 이렇게 터 딱 들어갔는데 가게자리 보러 갔는데 금이가 있거나 이빨이 깨져 있거나 문고리가 떨어져 있는 곳 문고리가 떨어져 있다는 건 잠금세를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누군가 내 재운을 가져갈 수도 있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건 금이 가서 복이 나가기도 하고 다 패스를 하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사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요. 센 사주를 가졌다면 이제 독가비 털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다면 묵은 털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주변에 업소들이 많지 않거나 조용한 터는 바로 그곳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도깨비 터는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상담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비방이라도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비방은 누구에게나 다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부정적인 사람은 그 어떤 좋은 비방을 해도 말로 다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가 성적 좀 많이 오르게 해달라고 굿을 했어요.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수학에서 3개 틀렸다고. 굿했는데 왜 수학에서 3개 틀렸냐고 따지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너무 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순식간에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맞아. 너무 많은데 번개불에 큰 거. 예, 100일이든 120일이든 150일이든 입으로 구업 짓지 말고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좋고 꾸준한 기도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옛말에 살을 날리거나 또 안 좋은 주술을 행했는데 이 사람에게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옛날 분들이 이 사람은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나 보다 막 이랬었어요. 이런 게 내 조상에서 원치가 않거나 이 사람에게 행할 수가 없는 비방을 했다고 하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리고 정말 수가 사납거나 상문이 있다든지 벌전을 세게 맞은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개운은 시킬 수 있어도 그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사방이 막혀 있는데 거기에 좋은 비방을 한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죠. 반대로 비방이 굉장히 잘 먹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사람. 뭐 굿이던 비방이던 다급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성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선한 형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선한 영향력이 발동이 되는데 불순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고 이러는 사람은 비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일진이 좋은 경우에도 비방이 잘 먹히기도 해요. 그래서 비방을 할 때도 일진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갑을 입는 사람들도 비방이 잘 통하거든요. 기문관살도 열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듣는 게 있고 또 믿음도 강하고 그런 분들은 보고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런 신의 가물이 많거나 영적으로 굉장히 성격적으로 예민하신 사람들은 그만큼 잘 타요. 좋은 것도 잘 탈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뭔가가 탔을 때 반응을 그만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까다롭다라는 거죠. 예민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가물러울이 있는 사람들이 비방이 굉장히 잘 먹힐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양력, 음력 매달 1일에 큰 지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돈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첫날부터 돈 나갈 일을 만들지 않도록 카드값 결제일도 1일을 피하는 게 좋고요. 장사하시는 분도 그달의 첫 매상은 현금으로 한 달 동안 금고 밑에 꼭 숨겨두시는 게 좋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갑에 돈이나 카드 넣을 때 절대로 거꾸로 막 뒤집어 놓고 뒤죽박죽 하지 말고 가지런히 넣어야 하고 날짜 지난 영수증은 제때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방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절대 비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는 전교 꼴등이고 1등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간제인데요. 비방을 한다고 해서 있던 간제가 씻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인테리어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인테리어 사업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받고 인테리어를 해줘야 되는데 인테리어를 계속 안 해주고 돈을 갖다가 다 써버리고 없고 저한테 와서 예방을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간자예가 왜 해결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나오는 거를 3개월 줄여준다든지 있는 죄를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뭐 안전 우리가 무슨 뭐 판단을 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없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됐죠. 그것은 잘못이란 얘기죠. 저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비방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특히 명을 빌게 해준다고 뭐 굿하거나 요즘에 대주대명, 대탁군 뭐 이런 걸 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이거는 전혀 저 무속인이지만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만큼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말로 야 너 내년에 연애운 있어 했는데 내가 연애 안 해보면 그만이잖아. 사람의 말이라는 게 되게 도끼가 세고 가시가 세다잖아. 오직 있으면 구업 짓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신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아무리 개입을 해도 인간적으로 내가 고집 부리고 곤조 부리면 그거는 약도 없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신의 영역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종교인이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맥히는 거지. 웬만하면 상담 좀 했으면 좋겠어.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비방이든 대가 없는 건 없어요. 네. 신의 힘으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다치거나 아플 수 있다면 그런 비방은 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방을 의뢰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고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